조자! 경매. 안녕하십니까, 송창섭입니다. 안녕하세요, 황기현입니다. 예, 황 시장님, 요즘 뭐 금리 참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많지 않습니까? 예. 역시 대출 요즘 자기 돈 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? 대출 그렇죠. 많이 깨죠. 예,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집주인은 내가 아니라 은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경매 시장에도 이제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경락잔금 대출. 예. 경락자금 대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락자금 대출 뭐 쉽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일반 사람들은요, 그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은 대출이 안 나오는 줄 알아요. 네. 의외로 많아요, 그런 아, 사람이. 그래요? 예, 의외로 많아요. 음, 경락자금 대출은 일반 부동산 대출하고 똑같습니다. 네, 방식.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막 70%, 80%까지 대출해줬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경락자금 대출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는 네. 경락자금 대출을 반드시 이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 경락자금 대출 취급하는 건 뭐 시중 은행부터 다 있습니까? 다 합니까? 경락자금 대출은요, 아무 데서나 다 해주진 않아요. 아, 그래요? 그건 왜 그러냐면은 각 지점마다 지점장이 네. 자기가 경락자금 대출이라는 걸 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네. 본사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갖고 하더라고요, 네. 보니까는. 네. 그래가지고 특히 뭐 지방에 있는 뭐 이렇게 약간 대출이 약간 부실한 뭐 대출이 잘 안 되는 은행 같은 내용 있잖아요. 네.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뢰를 받아갖고 서울에 와갖고서 경락자금 대출을 갖다가 좀 한번 일으켜 달라고 해갖고서 그거를 갖다가 그 대행해 주는 데가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래갖고 그 은행은 어차피 대출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, 그 사람들은요. 네. 그래갖고 이 법원에 가게 되면은 그 경락자금 대출해주는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면 일선 지점보다는 법원 주변에 있는 지점들이 좀 이걸 많이 취급하겠네요? 아닙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법원 주변이 절대로 아닙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경락자금 대출을 어디서 하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. 그러면 그러면요. 그런 분들은 법원 주변에 가면 많이 좀 알 수 있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입찰하러 법원에 가게 되면은 네. 그 아줌마들이 아무튼 아, 그 주변에.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명함을 엄청나게 주는 아, 아줌마들이 있어요. 그렇구나. 그분들이 뭐냐면은 그게 그 잔금 대출해 주라고 하는 그런 은행에서 그 사람들한테 맡긴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그 명함을 버리지 마세요. 버리지 마시고 다 고맙게 다 받아갖고 호주머니에다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경매 딱 낙찰 받으면요. 그냥 아줌마들이 쫓아옵니다. 막 번호 달라, 뭐 해달라 막 그러면은 그냥 뭐 편안하게 자기 핸드폰 번호 알려주세요. 아, 그렇구나. 알려주면은 뭐 그 사람들이 뭐 보이스피싱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. 그래갖고 이제 하면은 나중에 이제 또는 이제 그 연락이 와요. 그래갖고 그렇구나. 얼마의 낙찰을 받았으니까는 그 저희가 얼마의 그 경락자금 대출 해주겠습니다라고 해갖고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 얘기를 해갖고 좀 괜찮은 곳 1순위 있잖아요.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많이 해줘요. 나 농협이. 네, 농협에서 불과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전에 농협에서 그 5년 고정으로 해서 금리 4.2%로 어우, 잘 나왔네요. 경락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고정이고 왔더라고요. 4%면. 예,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은 네. 이제 뛰어달라는 건 은행하고 똑같아요. 서류는 똑같습니까? 예, 서류는 무슨 뭐 최근에 저도 하나 띄었는데 보니까는 네. 무슨 뭐 저기 뭐야 의료보험 뭐 그런 거 내라, 네. 무슨 뭐 근로소득세 내라, 뭐 초본 내라, 뭐 인감 이런 거 쭉 장만해 갖고서 딱 갖다 주면은요, 은행에 가서 이제 그 자서를 다 합니다. 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등기를 다 해줘요. 아, 그러면은 일반 뭐 대출 같은 거야 뭐 그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예. 경락잔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? 낙찰 받은 다음에 그 낙찰 확인증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? 그렇죠. 뭐? 네. 낙찰을 받게 되면은 네. 노란색 영수증을 줍니다. 네. 네. 그 노란색 영수증 갖고 있으면은 네. 나중에 이제 그쪽 사람이 네. 그걸 해달라 그러는데 네. 지금 제가 요새는 대출이 한 몇 프로 정도라고 보면 좋으냐면은 몇 프로 정도 나와요? 한 50%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50%. 네. 그것도 약간 최근에 뭐 정부 규제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좀 받았습니까? 그럼요. 아, 그렇군요. 근데 간혹 가다가 네. 70% 해주겠다. 아, 그것도 좀 다르군요. 80% 해주겠다. 네.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네. 그거를 저는 아무튼 뭐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. 저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라라고 함부로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. 왜 그러냐면은 예.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거를 믿고서 하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보셨어요. 아, 그렇군요. 네,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. 70% 해주겠다는 얘기지. 네. 70%가 나온 전제가 아닙니다. 네. 네, 그러니까는 경락자금 대출 얼마까지 해줘야 돼? 80% 해드릴게요라고 해서 그 80%를 믿고 네. 20%만 준비를 해갖고서 네.
경매 낙찰 받으면 큰일 납니다. 네. 예, 무슨 얘기냐면요. 자, 2억짜리 내가 뭐 빌라를 들어가는데 네. 70% 해준다고 칩시다 그래. 70%. 네. 그럼 30%만 준비하면 되잖아요. 네. 네. 그럼 2, 3은 6천만 원만 네. 준비해 놓고서 경매 낙찰을 받았어. 네.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자 70% 대출해 주세요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네. 제 얘기는. 보통 그러면 50%까지는 됩니까? 넉넉하게 네. 40에서 50%를 40에서 50%. 자,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. 내가 부동산에 물건을 사고자 한다 그러면은 네. 최소한 50%는 갖고 사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. 음. 왜 어디서 낭패를 보시냐면은 막상 70% 해준다는 사람, 80% 해준 사람한테 찾아가잖아요. 그럼 해준다 그래요. 네. 말은 했으니까 어떻게 해준다 그러냐? 당신 신용 몇 프로야? 음.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트집을 잡는 거야. 나중에 안 되는 거. 그래서 내가 당신 70% 해주려고 그랬는데 당신 신용도가 나중에 보니까는 안 맞아 여기에. 네. 이걸로 뭐 논대든가 또는 서류 막 잔뜩 해갖고 오라 그래요. 네. 해갖고 왔더니 당신 언제 무슨 연체가 있었네. 연체 이것 때문에 안 돼. 어떻게 하든지 안 된다는 구실로 터니까는 그걸 절대로 믿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한 50% 정도를 믿고 하시라. 아, 네. 그럼 이것도 금융 기관별로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까? 뭐 시중은행이 제일 좋거나 뭐 제2금융권이 좀 덜 떨어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나요? 혹시? 있죠. 네. 제2금융권에서는 좀 더 많이 약간 더 해주는데 네. 그거는 금리도 상당히 비싸고, 비싸고. 예,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제2금융권은 해본 적이 없어요. 아, 그렇군요. 예, 저는 항상 뭐 농협이나 뭐 신한이나 뭐 이렇게 네. 제1금융권으로만 했기 때문에 제1금융권을 하고 예, 예, 뭐 금리도 그러니까 그 정도 주는 거고요. 예, 금리도 그렇다고 남들 생각하면은 네. 야 뭐 경매로 낙찰 받은 거 경락장금 대출해주면 금리 막 높은 거 아니냐 막 얘기하시는데 네. 절대로 안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일반 은행하고 거의 비슷하고 네. 또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해줍니다. 네. 보험회사 거기서도 해주고 하니까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는 네. 그거는 한번 자기가 잘 비교를 해갖고서 전화에 계속 연락을 하시면서 네. 하여튼 너무 많이 받으려 그러면 항상 탈이 나더라고요. 제일 맹점이 그거군요.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처럼 자기 돈 조금 들어가고 다 대출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낭패가 될 수 있다. 그래갖고서 아무튼 자기가 나중에는 그 잔금을 납부를 못 해갖고서 네. 보증금을 포기한 사례를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. 아, 네, 그렇군요. 그러니까는 그렇게 낭패 보실 일이 반드시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하고 말씨름해봐야 대출 한 장 소용이 없습니다. 네. 뭐 쉬운 말로 거기는 어느 트집을 하나 딱 잡은 다음에 이것 때문에 당신 70%못 나가 이만 하면은 그만이거든요. 네. 근데 대부분들 보면은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한다 그러면 50% 정도까지는 나오더라고요. 네. 거기다가 신용을 보태고 60%까지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. 네. 네. 근데 내 신용이라는 게 꼭 거기 10%에 해당되는 있느냐라는 뭐 것도 그렇진 않죠. 확인을 해봐야 네, 되니까는 맞습니다. 그런 금융권 상대로 내가 뭐 다툼해봐야 힘드니까는 그냥 마음 편안한 상태로 한 50% 대출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거는. 뭐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렵거나 뭐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습니까? 일단은 기본적인 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. 이게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, 사실은. 네, 네, 네. 근데 신용대출이 아니란 말이에요, 이게. 네, 네, 네. 그 사실 은행은 주택이라는 게 있고 낙찰된 금액에 그나마 50% 해주니까 아무 손실이 날 이유는 0%예요, 사실은요. 네.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내라고 하는 거는 네. 그냥 요식행위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네.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안 다닌다 그러면은 뭐 너 신용카드 얼마큼 썼냐 그거 물어보고 신용카드 쓴 대형으로 맞추더라고요 또 이렇게. 그러니까는 그런 거 정도는 아무튼 가볍게 얘기하시면은 뭐 큰 그러면 문제 뭐 없더라고요. 요 대출 나오는 기간 이런 거는 뭐 일반 대출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? 그렇죠. 그거는 참 언제 하는 거냐면은 네. 오늘 낙찰을 받으면은 네. 14일이 지나야 대금을 납부할 수가 있어요 원래. 네. 그 법이 바뀌었어요 그게. 14일. 예전에는 법원에서 너 언제 납부해라라고 하는 통지서가 와야만 네. 그 통지서를 들고 가야서 이제 납부하고 했는데 네.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. 네. 낙찰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은 언제든지 내가 돈을 납부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14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좀 넉넉하게 법원에 찾아가 갖고 제가 납부하려고 그럽니다. 그러면 납부 영수증을 줘요. 납부하라고 하는 서류. 네. 그러면 그거 들고 그 내 노란 그 입찰표 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띄워오라는 거 여러 가지 띄워서 갖다 주면은 네. 은행에서 이제 자서하라고 와요. 네. 그럼 은행 가서 자서하면은 네. 지금은 또 뭐가 좋아졌냐면은
근저당비 있죠. 네. 옛날에는 근저당을 하게 되면 다 우리가 납부를 했어요. 그 네, 비용을. 네, 네. 지금은 은행이 다 해줍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는 은행에서 지금 그 할 때 그 저당권도 은행에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등기 비용이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날라와요. 거기 또 네. 법무사에서. 네. 그러면 뭐 취득세, 등록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그 금액 딱 해서 그 법무사한테 입금시키면은 그걸로 해갖고서 일사천리로 딱 등기까지 싹 다 해줍니다. 선생님. 마무리가 되는군요. 네, 단지 하나 그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우리 걸 해주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근저당은 은행 걸 해주기 때문에 네. 은행에서는 사실 근저당 비용을 많이 못 받겠죠. 네. 네. 네, 대신 이분들이 뭐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한테 조금 얹혀요. 네, 그러니까는 이제 법무사가 이미 연락이 와갖고서 여기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비용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한번 전화 한 번만 하면 돼요. 사실 그래서 아 이거 좀 비싼 것 같아 좀 깎아주세요. 그러면 단돈 10만 원도 깎아주니까는 뭐고 안 깎아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요. 네. 그 얘기를 좀 잘하셔갖고서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그 아까 14일 말씀하셨는데 그럼 14일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그것도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14일 이후는 언제든지인데 그 언제든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. 법원에서 보통 낙찰된 날로부터 네. 한 30일 정도 되면은 30일 정도. 대금 납부 지급 기한을 딱 정해줘요. 정해주군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미리 가서 납부할 수도 있고 네.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네. 법원에서 이제 통지서가 날라와요. 예. 우리가 주소를 다 적거든요. 네. 그러면 언제까지 납부하세요라고 이게 날라와. 네. 그럼 이제 그 안에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네. 저기서 또 하나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네. 자 날짜가 지났어. 돈을 못 냈어. 네. 그러면은 내 입찰 보증금이 날라갈까요? 날아가죠. 예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날라갈까요? 안 날아갑니까? 안 날라갑니다. 아. 자, 지금이 4월 5일까지 납부하라고 이제 통지서가 날라왔어. 네. 근데 내가 막 급하게 서둘렀는데도 불구하고 4월 5일 날 통지서에 돈을 못 냈어 우리가. 네. 그럼 지났어. 네. 괜찮아요. 돈을 못 내면 어때? 못 낼 수도 있죠. 자, 그리고 돈이 없어 또 사실 또. 돈이 4월 30일 날 나오는데 네. 그럼 4월 30일까지 돈을 못 내도 돼요. 네. 그러면 도대체 언제 그 돈을 내느냐? 언제까지? 내가 돈을 안 내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? 다시 재경매를 해야 되겠죠? 그렇습니다. 재경매 3일 전까지만 돈을 납부하면 됩니다. 아, 그 바로 그냥 이거 안 냈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. 그렇죠. 재경매가 만약에 계속 늦춰져. 그럼 안 내도 돼요. 재경매 3일 전까지 납부만 하면 되는데 그 납부할 때는 대신 법원에서 납부하라는 그 날짜부터 네. 내가 납부한 날짜까지는 연 2부 이자를 납부해야 됩니다. 20%. 20%. 그걸 법원에다가 낙찰 대금하고 그 내가 늦게 내는 그 이자. 지체 뭐 자기 페널티겠네요. 그러니까 그 20%예요. 20%. 그 20%가 포함해서 내면은 네. 법원에서는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도 또 중요한 꿀팁 하나 알아냈는데요. 이런 부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또 앞으로 낙찰 받을 때 또 대출 일으키실 때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초차금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